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송두수 교수님 채권 총론 교과서 118페이지를 보십니다. 재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먼저 이행지체를 보시는데, 이행지체의 및 요건, 이행지체라 하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놓고, 이 이행지체의 요건으로서 일단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채무 이행기가 되어야 하고, 그 그러나 이행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행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거절 권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119페이지 보시면은 확정기한부 채무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도래할 사실을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대해서 붙인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부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공부했던 게 여기에 일단은 그대로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이 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은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지체라는 것은 다음 날부터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도 이 경우 채무자의 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확정기한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경우에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정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는 거. 지시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민법에서 정권적 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권과 관련돼서는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된 정권적 채권은 뭐 사문화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지시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수표입니다. 음수표. 그다음에 창고정권, 뭐 화물상한증, 선화증권, 뭐 기명주식 뭐 등 이런 것처럼 지시된 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정권적 채권을 지시채권이라 하고, 무기명 채권, 뭐 무기명 수표, 뭐 무기명 주식 이런 정권적 채권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채권자가 그 정권에 표시되지는 않았죠. 면책 정권은 그 정권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면책 정권은 뭐 정권적 채권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권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거. 네, 근데 뭐 극장의 영화를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뭐 음식물을 들고 가면은 그 뭐 음식물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 음식물 놔놓고 들어가라는 경우가 없지만, 뭐 저기 필리핀에 가가지고 극장에 한번 가니까 오늘 극장 들어갈 때 그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다 밖에 그 사물함에 맡기게 하더라고요. 하고 뭐 종이에 뭐 하나 써주면은 나중에 나올 때 그 종이 정권 그거를 제시하면은 거기 있는 물건을 주는 거죠. 그런 면책 정권의 경우에도 그, 그 종이 정권을 제시해서 달라라고 했을 때 안 주면은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심채무라는 것이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거죠. 그 채권자가 협력이 있어야 될 때는 그 채권자가 협력했을 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야 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당사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이행기 도가만으로는 지체가 아니고 이행기가 되었을 때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여야 상대방이 지체에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를 보면은 기존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음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기존 채무 이행과 음수표에 반하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이거는 다른 동시이행 관계,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 관계, 쌍무이행 관계에서의 동시이행 관계는 선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음수표에 있어 기존 채무이행과 음수표에 반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거는 이중변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행기 도가로 지체 책임을 진다는 거. 다른 대가적 관계에 있어서 선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동시행 항변권의 경우에는 이행기 도가만으로 이행지체가 안 되는데 음수표와 관련된 거는 일단은 이행기 도가로서 이행지체가 된다는 거. 그 관련되는 판례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고 판례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참 공부하는 사람들이 판례 외우면 된다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법리를 터득을 하고 판례를 읽으면서 이 법리가 이러니까 판례가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특별하게 좀 어떤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 원리하고 조금 뭐 차이가 있는 듯한이라 했습니다. 그런 판례가 보이는 것이 있겠지만 판례가 법 원리를 위반하면 안 되죠. 그거. 법 조문에 딱 규정된 걸 정면으로 판례가 위반할 수는 없죠. 임의 규정일 때 그와 다른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에 따른 판례는 임의 규정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합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합의가 없으면은 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판례가 따를 수밖에 없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 주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임의 규정과 관련됐을 때는 그런 문장들이 많죠.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는 판례 문장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판결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판결문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공부 안 하고 판례를 외우는 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시험 친다고 전부 뭐 판결을 갖다가 판례라고 하면서 외우게 하고 그 판결문 하나에 따라 가지고 지엽적인 걸 문제를 내고 지엽적인 걸 많이 아는 거는 그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 원리를 알아야 실력인 거지. 자, 121페이지 불확정 기한 부채무 채무 이행을 하여 불확정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도래할 것이지만 그 도래하는 시점이 불확정 미정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는 거. 두 줄 내려오시면은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의 최고 이행 청구가 있으면 채무자가 그 기한 도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고가 있는 때로부터 제 책임을 진다. 당연한 얘기죠. 이행 청구 최고 어느 정도가 되면 최고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뭐 판례에서 예시를 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2페이지 기한 없는 채무 이행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 책임이 있다는 거. 근데 다음
단락 보시면은 근데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소비대차에 있어 반환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건 법 조문에 있습니다.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되고 최고 이행 청구해야 되고 그때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지체로 된다는 거. 그런데 나법 보시면은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서는 이거는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답은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 125페이지 2형번 보시면은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불법행위와 관련된 위자료와 관련되어서 사실진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고 그 P여번 한번 보실까요? 주심 명령입니다. 주심 채권하고는 또 다른 거죠. 압류 주심 명령을 받았을 때 주심 명령은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주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부문으로부터 주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고 주심명령이 발령된 압류 채권자로부터 주심금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라는 거 고정하시고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돼서 그 법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고 그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물론 이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당연히 포함되고 일단 127페이지 보시면은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약정하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당연히 여기에도 뭐 물적 담보, 인적 담보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그런데 A번에 있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B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만 되는 거지 기한 도래로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은 지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는 기한 도래로 의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소개하고 계신데 127페이지 그 내용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채권자의 청구 등이 있어야 기한 도래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기한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기한이익
상실은 기한이 채무자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인지 즉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불분명하면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채권자의 이익이 되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지지 의사를 표시한 그때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때 이행하지 않으면은 지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 근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과 동시에 기한이익 상실 기한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다음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권이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채무자의 이행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판례는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인 것이지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체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지체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은 제3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 공탁도 채무 소멸 하나의 원인입니다. 제3채무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돈을 빌렸고 B가 C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B의 채권자인 C가 B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C의 입장에서 B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때 그때 A를 제3채무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 가능했어야 된다는 거. 이행이 불가능하면은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 이행이 없을 것 되는데 그 대법원은 계약 당사 사이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그 계약의 이행을 진술 보장하는 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나 당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 보장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참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 보장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강행법규는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효력 규정이 될 것입니다. 뭐 단속 규정이야. 그걸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 귀책 사유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고의 가시를 말할 것인데 2번 보시면은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시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과실은 자기 행위로부터 이행지시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주의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말한다는 거. 선량한 관리자 주의 앞에서 이야기됐습니다. 즉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는 거. 요것을 위반했을 때 추상적 과실이라 하고, 다만 무상 임치 등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을 위반했을 때를 구체적 과실이라 한다는 것. 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한편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했다는 거. 그 정당한 사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라고 하는 391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쪽 부분을 넘겨서 138페이지 이행지체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래 채무가 소멸하거나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일단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채무는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지체의 효과가 아니고 그냥 채권 자체의 효과다.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이행지체의 효과로는 손해배상 청구과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 본래 채무 이행 강제 그걸 이행지체의 효과로 서술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연배상, 이행지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이다. 그래서 지연배상 이거는 손해배상입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에 지연이자 이건 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 채권자는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 채무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이들 모두를 제공해야 이때는 채무 내용에 따른 것이 될 것이라는 거. 전보배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원래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그것을 전보배상이라는데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는데 139페이지 민법은 지체 후 생긴 손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즉 이행지체 후에는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의 발생,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지체로 된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해제권을 가진다라는 거. 이거는 채권법 각칙 쪽에서 계약법 서론 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의 종료, 채권이 어떤 연유에 있든지 소멸하면 일단 지체는 종료하게 될 것이고 채권자가 그 지체를 면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원래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종료가 되겠죠. 앞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 후 이행불능으로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제는 이행불능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130페이지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